그러면 비염은 유전일까요? 비염이 무조건 유전이다. 엄빠가 비염이 있어도 멀쩡한 집 아이들도 있잖아요.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요새 코 훌쩍이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환절기를 지나 겨울이 되면서 코 훌쩍이고 잘 때 유난히 코가 많이 막히고 건조해서 그런가 하고 가습기를 좀 틀어주는데도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감기인지 비염인지 구분도 애매하니까 또 병원을 가게 되고, 그렇게 애들이 병원 와서 또 막상 보면 반은 감기 반은 비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염 같아 보이는 아이들한테 아이가 비염이 있어 보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꼭 듣는 얘기가, 제가 비염이 있어서 아이도 비염이 있나 봐요, 이런 얘기를 꼭 듣거든요. 비염은 유전일까요? 엄빠가 비염이 있어도 멀쩡한 집 아이들도 있잖아요. 오늘은 비염과 관련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드려 볼게요. 비염이네요, 알러지 비염이네요, 비염기가 있네요. 사실 미묘하게 다 다른 말인데 듣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그냥 비슷비슷하게 쓰는 말입니다. 비염은 말 그대로 코에 생긴 염증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가 됐든 콧물이 나고 코가 부어서 막히고 그러면 비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감기 때 콧물 나고 코 막히고 그러면 보통은 감기예요 라고 말을 하지 비염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감염성 비염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염 중에서는 알러지 비염이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이긴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대부분 비염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알러지 비염을 생각하고 하는 얘기긴 합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거에 알러지 반응이 코에서 나타나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러지 비염, 그리고 알러지가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기는 비알러지성 비염, 이렇게 나누고, 알러지나 뭐 감염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들 때문에 비염이 오래가는 만성 비염, 이런 식으로 보통 나누는데, 뭐 너무 자세한 거는 증상 있는 분들 병원에서 그냥 상담하고 얘기 들으셔도 충분할 거고, 병원에서 보통 비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대부분 알러지 비염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비염기가 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비염이 있는지 아닌지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넌 진짜 확실히 알러지 비염이 있어 라고 말을 하려면 알러지 검사를 해봐야 돼요. 주로 어린애들은 피검사, 그리고 조금 나이가 있는 아이들은 피부 반응 검사로 알러지 반응을 검사하게 되는데, 이 반응 검사를 했을 때 알러지 반응이 뭔가 의미 있게 딱 나오면 너는 알러지 비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러지 반응이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기는 비염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른 이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반복되는 감기예요. 애들 뭐 얼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계속 다니다 보면 감기가 나을 때쯤 되면 또 걸리고, 나을 때쯤 되면 또 걸리고, 이러다 보면 한 달 내내 감기에 걸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이게 반복되면서 비부비동염, 그러니까 비염 플러스 부비동염 같은 게 오래되고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증상이 좀 오래가네, 얘 알러지 비염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알러지가 아닌 감염 때문에 생긴 감염성 비염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 진찰해 봤을 때 비염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알러지 검사를 해본 건 아니니까 알러지 비염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호하게 비염기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알러지 비염일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데요. 바로 비염의 4대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르륵 흐르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 그리고 코 가려움, 이런 증상들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야 한다는 건 아니고 이 중에 2개 이상,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이렇게 나타날 경우에는 알러지 비염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도 가렵기도 하고 목 안쪽 이런 데가 가렵기도 하는데, 이런 눈 가려운 증상 같은 게 같이 나타나면 비염일 가능성이 확 또 올라가요. 생각해보면 감기 걸렸을 때나 이런 때는 눈이 가려운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러면 알러지 비염의 원인은 뭘까요? 확실한 건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다니까요. 알레르기 검사. 그래도 확률상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건 진먼지 진드기예요. 소아청소년에서 알러지 반응 검사를 했는데 뭔가 하나라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 아이들 중에 85에서 90% 정도가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환절기 때 알러지 나타난다고 흔히 생각하는 꽃가루 알러지, 요거는 어릴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알러지 반응 나타나는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바깥 활동이 많아지고 꽃가루에 대해서 노출이 많아질수록 이 꽃가루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비염은 유전일까요? 비염이 무조건 유전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아서이기도 한데 어떤 특정 하나의 비염 유전자가 딱 있어서 그게 있으면 비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유전자들이 조금씩 관련이 되는데 이런 유전자들이 주변 환경, 뭐 예를 들면 집에 먼지가 많다든지 꽃가루가 많이 날아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애완동물을 키운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이유들과 결합하면서 비염으로 펑 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비염이 있다고 아이들도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고, 부모가 비염이 없어도 아이들은 생길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국내에서 알러지 비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동네는 어디일까요? 바로 천혜의 자연이 함께하는 제주도입니다. 환경도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뭔가 건강할 것 같은 이미지인데 제주도가 가장 많다니 좀 의외긴 하죠. 물론 숫자만 놓고 보면은 서울, 경기도 뭐 이런 수도권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사니까 가장 환자 수가 많겠지만 인구 대비 환자 수를 세봤을 때는 제주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제주도에서만 유일하게 꽃가루가 날아다니는 일본 삼나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삼나무가 바람 맞기에 너무너무 좋아서 제주도에서 이제 귤 농사를 하려고 삼나무를 막 심어놨어요. 그래서 바람은 잘 막아주는데 이 삼나무가 꽃가루가 엄청 많이 날리거든요. 그리고 귤을 심어놨더니 귤 자체에도 귤응애라는 것에 대해서 알러지가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삼나무 꽃가루가 좀 흔하게 날아다니다 보니까 공기 좋은 데 가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고 제주도를 갔는데 오히려 알러지 비염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꽃가루에 대한 알러지가 뭐 제주도 한번 놀러 갔다 이렇게 해서 바로 생기는 그런 건 아니라서 제주도에 한 평균적으로 2.5년 정도 살다 보면 이 꽃가루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주도 좀 자주 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가끔 내려가서 힐링을 위해서 막 삼나무 숲길 이런 데 걷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코가 막 막히는 것 같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 나고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분명 공기는 좋은 것 같은데 제주도만 내려가면 코 킁킁거리고 막히고 콧물 나고 코 가렵고 그래요. 그래도 뭐 가끔 내려와서 힐링하듯이 산책하고 이러는 정도는 문제 없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